대표님. 네, 여기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가스레인지 대용으로 인덕션인데요. 이게 요리가 되나? 아니. 계란 후라이 한번 해드릴까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바로 되거든요. 지금 얘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얘지잖아요, 벌써. 오! 2초 만에 하얘지잖아요. 진짜 빠르죠? 약간 좀 놀랐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게 뭐야? 바로 된다니까요? 이게 인덕션이구나. 라면 같은 것도 진짜 빨리 끓거든요? 불이 나오는 개념이 아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진짜 빨리 되죠.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안 썼잖아요. 안 썼죠? 네, 이렇게 좀 써보면 어때요? 좋아요? 요리를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던데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인덕션, 뭐 가스레인지, 그리고 뭐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렸는데 대표님 다 써보셨죠? 다 써봤습니다. 네, 이거 장단점부터 해서 이 인덕션 좀 고르는 분들에게 좀 도움될 만한 팁 팍팍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대표님, 네, 아까 인덕션 요리하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빨리 되죠? 네,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고민인데 오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종류가 쿡탑이 뭐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가스레인지가 있고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게 있고 이제 인덕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가스레인지부터 네. 하나씩 네. 각자의 특징과 장단점을 먼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가스레인지를 쓸 당시에 가스레인지 좀 어땠고 얘는 장단점이 뭐가 있었다는지. 일단은 장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냥 익숙한 가스레인지고 불맛 나는 요리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징어, 김구이, 직화 요리 이런 게 다 가능한데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는 그런 게 안 될 수 있어요. 김 같은 거 구울 때 불에다가 이렇게 굽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이 없잖아요. 그리고 장점은 또 가스비가 전기세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화력도 좋고 네. 그리고 가스레인지 기기 자체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또 단점도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이제 이걸 오랜 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쓰면 일단 공기가 좋아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산화탄소 발생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연기에서 나오는 이 연기 아니더라도 가스 자체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강에 좋지 않아서 폐암 발생률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바꾸시는 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장단점 이런 거 잘 모르셔도 그냥 건강에 안 좋대. 그래서 바꾸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리고 혹시 가스레인지 닦아보셨나요? 그거를 다 들어가지고 여기 막 닦는 거 진짜 안 닦이거든요? 그것도 안 닦으면은 좀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치명적인 단점이죠, 그것도. 다음은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또 어떤 네. 분들은 인덕션은 알아도 하이라이트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가스레인지 말고 동그랗게 생긴 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덕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 안에서도 하이라이트와 인덕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 둘도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네, 거죠. 일단 겉보기에는 똑같다. 인덕션이랑 하이라이트는 공통적으로 전기로 활용하는 전기 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스레인지와 전기 레인지가 있고 전기 레인지 안에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이 있다. 하이라이트의 장점은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 형태, 이런 형태로 넘어갈 때 쓰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일단 가격대가 인덕션보다는 낮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저도 그랬어요. 가스레인지 쓰다가 인덕션? 그거 비싼데 그걸 내가 안 쓰면 어떡하지?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일단 조금 저가의 하이라이트를 써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중간다리로 갈 수 있네요. 맞아요. 중간다리일 때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장점은 전용 냄비가 필요 없어요. 인덕션은 전용 냄비가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가스레인지에서 쓰던 냄비 그대로 쓰셔도 돼요. 냄비가 하나도 아니고 집에 뭐 적어도 3개에서 뭐 7, 8개 프라이팬까지 하면 1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걸 다 바꾸려면 또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부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다 바꾸고 다 사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제 썼었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제품도 있어요. 하이라이트 2구, 인덕션 1구.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쓰면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단점이 잔불이 남아서 이렇게 만지면 뜨겁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섞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인지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인덕션 안 뜨거우니까 이렇게 만졌다가 혹시 이게 하이라이트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두 가지 섞인 거는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하이라이트는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식으로 데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아래쪽에 호일이 돌아가서 그 자체, 유리 자체가 이제 뜨거워져서 냄비를 데우고 음식을 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가 아주 뜨거운 상태가 돼서 데피는 거라서 반려동물이 있거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거 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게 데워져요. 너무너무 늦어요. 저희 아까 인덕션 봤을 때 엄청 빨랐는데 또 하이라이트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많이 늦고요. 특히 라면 끓여보시면 바로 알아요. 물이 계속 가만히 있어요. 내워라. 아니 물이 진짜 계속 가만히 이거 언제 끓는 거야? 진짜 몇 분 걸려요.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중간 과정에서 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스에서 하이라이트 넘어왔다가 인덕션으로 왔기 때문에 누군가 바로 인덕션 막 비싼 거 살까? 이러면은 뭐 여유가 되거나 본인이 꼭 그거에 이제 니즈가 있으면 괜찮은데 애매하거나 장단점을 모를 때는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네. 하이라이트는 목적에 따라서 정말 그것만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결국에는 인덕션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같아요? 네. 만약 인덕션을 쓸 수 있다면 인덕션을 네. 쓰는 게 맞다. 그쵸. 왜냐면 시간 때문에요. 이게 좀 많이 느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궁금하네요. 인덕션 얘는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얘는 가스레인지 형태가 아닌 얘도 전기로 데우는 거고 얘는 자기장으로 데우는 형태라서 판넬이 뜨거워지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용 냄비가 필요한 거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응기가 필요하지만 일단 적응하시고 나면 제품에 따라서 가스레인지보다 더 빨리 데워지는 제품도 있다. 제가 아까 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쓰는 거는 가스레인지보다 더 빨리 데워지는 것 같아요. 그 또 뭐 특징이나 장단점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고양이 키우거나 반려동물 있거나 아기 있는 집에 위험도가 낮죠.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뭔가 손이 디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장점은 디자인적으로 예쁜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인덕션은 최근에는 회사들마다 되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쁜 디자인도 많고 그리고 후드가 같이 매립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고 선택의 폭이 넓다. 사실은 제가요 기능적으로는 사실 제가 써보지 않아서 그거를 막 제가 보증하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그냥 일단은 미적으로 예쁘니까 한번 써보자 했는데 기능도 사실 너무 만족해요. 가장 전 좋은 거는 너무 빨리 끓어서 너무 좋다. 저도 지금 제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인덕션은 적어도 기능 자체에서는 퀘스천을 안 가져도 되겠구나 맞아요. 싶었어요. 2초 만에 계란 후라이 하얗게 된 거 보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단점은 일단은 전용 냄비나 전용 후라이팬을 다 사용해야 되고 그런데 요즘에는 겸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도 쓰면서 인덕션도 쓸 수 있는 냄비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걸 써봤는데 좀 느려요. 전용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빨리 달궈지고 스테인리스 종류의 이제 전용 냄비라고 냄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써야 하는 이제 단점이 있죠. 이제 그걸 다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가격이 일단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고가들이 속하죠. 뭐 하이라이트나 가스레인지는 좀 저가도 되게 제품이 많은데 얘는 그래도 시작점이 이제 몇십만 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들이 많다. 요리했을 때 막 맛이 다르거나 하진 않아요? 그진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요리에 엄청 일가견이 있고 엄청 디테일하신 분들은 차이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가스를 쓰시더라고요. 왜냐면 불 세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얘는 1부터 9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냥 우리들이 쓰기에는 충분히 맛이 다르지 않다. 좀 그려졌어요. 이 세 가지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또 이제 이 세 개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대는 어떤 순서로 되고 조리 속도는 이런 순서대로 한 번만 설명해 줄래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격이. 저도 사실 진입할 때 가격이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가격은 인덕션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리고 가스레인지.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제품에 따라서 뭐 하이엔드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렇지만 대중적인, 보편적인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조리 속도는 인덕션이랑 가스레인지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제품에 따라서 인덕션이 더 잘 되는 제품도 요즘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광고할 때 가스레인지보다 빨리 끄는 인덕션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가스레인지보다 더 빨리 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많이 느려요. 세 번째인가 보다 정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0번째? 그냥 얘를 올려놓고 다른 거를 막 하시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어떤가요? 유지 관리는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제일 관리가 어렵다.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는 그냥 간단한 때 정도는 그냥 행주나 뭐 물티슈? 저는 이런 걸로 닦고요. 음식이 막 끓어 나와가지고 좀 여기 그을렸다 하면은 인덕션 클리너라고 검색하시면 약간 하얀 액체 같은 거거든요. 그걸 이렇게 뿌려놨다가 나중에 끌개 같은 것도 있어요. 같이 이제 들어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간단한 수건이나 행주로 닦으셔도 되고 이렇게 관리하시면 이제 잘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는 유지 관리, 청소가 굉장히 좀 쉬운 편이고 가스레인지는 그에 비해서 좀 청소가 어려운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활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가스레인지가 제일 활용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요리든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중국 요리, 솥밥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직화구이 막 이런 거 다 가능하잖아요. 안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없고 뭔가 맛을 낼 때는 가스레인지가 훨씬 더 이제 활용성이 높다. 그래서 요리에 진심이신 분은 보통 2개 설치하더라고요. 가스레인지를 일단 필수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인덕션 이렇게 하시는데 그만큼 이거는 활용성이 요리에 대해서는 높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라이트나 인덕션은 비슷하게 이제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덕션을 내가 사고 싶을 때, 인덕션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 인덕션을 이 고르는 좀 꿀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장 인덕션만 검색해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일단 뭐 가격대도 좀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일단은 사실 종류가 너무나 많지만 제가 한 3가지 가격대별로 좀 나눴어요. 50만 원 이하, 50에서 80 사이,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50만 원 이하 제품은 린나이나 쿠쿠, SK매직 이런 제품들은 50만 원 이하고 이 업체들은 하이라이트로도 되게 유명했던 회사들이에요. 특히 뭐 SK매직, 린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썼었거든요. 하이라이트를. 초창기에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하이라이트를 많이 만들다가 이제 최근에는 인덕션이 더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서 네, 이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대가 낮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써봤을 때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대 이하에 이런 제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0에서 이제 80만 원은 우리가 잘 아는 LG나 삼성 제품들이 많아요. 린나이나 SK매직과 어떤 기능이 엄청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제 생각에 디자인의 차이가 좀 있어요. 컬러도 화이트도 있고 그레이도 있고 다양하게 좀 디자인이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불이 빨리 올라오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전력량에 대해서도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사실 우리가 요리하면서 느낄 정도의 막 전력 이건 세, 이건 약해 이 정도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 AS가 좀 빠르게 잘 되고 그리고 좀 예쁜 디자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군들도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상 되는 제품들은 사실 되게 이제 많은데 뭐 밀레 제품도 있고 디트리시, 보쉬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수입으로 넘어가는 네, 거예요? 독일 제품도 있고 뭐 이태리 제품도 있고 되게 이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요것들은 각 회사의 특징들이 좀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 3가지 정도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대도 있고 뭐 브랜드도 있는데 또 막연할 수 있으니까 네.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어떤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느낌의 인덕션을 추천한다 이런 케이스 몇 개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스레인지를 쓰다가 한번 인덕션으로 바꿔볼까? 또는 내가 인덕션이 잘 맞을지 약간 잘 모르잖아요. 안 써보면. 네, 그렇죠. 긴가민가 할 때는 린나이나 쿠쿠, SK매직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경험해보고 싶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인덕션 일단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했고 이제 정착해야겠다. 나는 쭉 인덕션을 쓸 거야. 그리고 AS도 좋고 디자인도 우수하고 뭐 화이트 제품도 있고 다양하게 좀 쓰고 싶어. 그러면 LG나 삼성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요리에 진짜 진심이거나 아니면 주방 자체 디자인이 엄청 하이엔드고 또 남들과 좀 다른 제품 나는 우리 집에 뭐 인덕션 뭘로 썼어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는 이제 수입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다만 수입차도 AS 센터 가면 한참 있다 나오고 부품이 자꾸 없다 그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이것도 조금 비슷할 수는 있어요. 물론 처리해주는 코리아 뭐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부속이나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AS를 빠르게 처리할
판매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국내 제품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 수월하죠. 그냥 어플로 예약하면은 진짜 빠르면 다음날도 오시고 막 하잖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쓸 때마다 LG 삼성 이래서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수입 제품들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인덕션을 쓰기 시작했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덕션을 이제 또 설치할 때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모르고 하면 조금 후회할 수 있어요. 먼저 써보시는 기준에서 꿀팁 같은 거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주방을 새로 하거나 하실 때 인덕션을 많이 사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주방 업체 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덕션 타공 사이즈 알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타공 사이즈가 이제 뭐지?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구멍을 이렇게 네모나게 뚫어야 하는 사이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생기면 엄청난 일이 생겨요. 왜냐면 얘가 상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주방에서 가장 고가는 상판이에요. 잘못 뚫으면 네. 이 상판을 정말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작게 뚫으면 괜찮아요. 다시 뚫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걸 너무 크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덱션이 쑥 빠지는 정도가 되면 큰일 나는데 이게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타공 사이즈를 줘야 되는데 전체 사이즈를 주는 경우 이해되시죠? 얘가 약간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가 있어서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 사이즈 테두리 사이즈를 이제 줘버리는 순간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끼리 일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링크를 주고받아요. 어떤 링크요? 그 가전제품 링크요. 누군가 한 명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숫자 하나만 틀려도 이거는 완전 대형 사고거든요. 무조건 그 제품의 링크나 캡처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판매 맞아요. 링크를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그 링크대로만 하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링크대로 하면 너무 뻑뻑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인덕션에 코드가 있어요. 네. 그 코드 선에도 두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 날개보다는 조금만 작으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사이즈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링크를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타공 사이즈 잘못된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상판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 용량이에요. 전기 용량. 많은 분들이 인덕션 쓰면 전기 용량 많이 든다는데 우리 집은 용량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제품을 쓴다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다만 이제 수입 제품일 경우에는 두꺼비 집이라고 하죠. 그 네. 분전반부터 선이 이제 단독선이 이제 와야 돼요. 용량이 좀 있기 때문에 단독선으로 와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하는 중에 이걸 알았으면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거를 못했다라고 하면 인덕션이 4구라고 하면 네. 4구 중에 한 구나 두 구는 동시에 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전력량이 과부하가 돼서?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이렉트 선을 끌어온다 해도 용량이 안 맞을 경우에는 4구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해외 제품이 그 전력량이 높아서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해외 제품을 살 때는 그냥 그거 자체를 인지하고 사시면 돼요. 아, 내가 4개를 동시에 가장 세게는 안 되겠구나. 이걸 인지하고 사시면 되는데 나는 4구를 동시에 막 하려고 샀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3구 제품만 쓰던가 아니면 각 화구를 아주 강으로 하지 말고 뭐 어떤 거 하나는 좀 약하게 쓰시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리고 전기 용량이 아예 낮게 되어 있는 집은 아예 못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방에는 인덕션뿐만 아니라 냉장고,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밥솥, 정수기, 막 오븐도 있고 맞네요. 커피 머신도 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인덕션 선이 이걸 다 나눠 쓰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되고 업체랑도 이 부분 조율하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수입 제품을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활용 꿀팁까지 너무 잘 배웠고요. 혹시 그럼 이거 말고도 인덕션 쓰다 보면은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 이런 거 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알려주세요. 인덕션을 막 샀어요. 나 이제 요리 해봐야지. 막 했는데 안 끓어요. 왜 안 끓지? 그 전용 냄비를 안 사서.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일단은 인덕션을 산다고 하면 다시 다 바꿔야 되는 거는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모두 마찬가지로 빈 냄비 있잖아요.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빈 냄비, 꼭 기름도 없고 물도 없는 냄비를 오랫동안 달구면 파손의 위험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파손돼서 확 이렇게 터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금이 간다거나 이런 위험이 있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서 쓰는 게 좋고요. 어디가 파손이요? 냄비요? 아니, 유리가 살짝 파손될 수도 있어요. 제품에 따라서 유리 자체가 좀 좋은 제품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빈냄비를 오래 데피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가끔 이제 불 켜놓고 딴 거 하다가 아니면 뭐 나가거나 이럴 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는 모서리 부분들이 여기가 다 유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거운 냄비, 막 음식 가득 들었는데 그거를 모서리 꽝 이렇게 내렸을 때 모서리 부분이 살짝 파손될 위험도 있어요. 끝에가 얇게 되어 있고 요즘엔 또 완전 매립으로 돼서 그것도 얇게 이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서리 부분이 약할 수 있으니 냄비 내려놓으실 때는 조금 그걸 피하셔가지고 거리 좀 두시고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직화 요리 어렵다, 오징어 못 굽는다, 김구이 못한다, 근데 아예 못해요 이런 건 아니고요. 냄비 위에 하시면 돼요. 처음에 약간 벙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징어 먹어야지 근데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레인지나 하이라이트, 인덕션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너무 좀 늦게 끓여서 답답할 수 있고, 또 인덕션은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고 장단점을 좀 파악하셔서 나한테 잘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셔서 선택지를 좀 넓혀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가 좀 헷갈리시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 널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